자, 이번 시간에는 명제와 조건, 그리고 진리집합의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자, 명제. 이 명제가 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참, 그리고 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문장이나 식을 읽었는데, 이게 맞는지, 혹은 틀리는지,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것들을 전부 다 명제라고 합니다. 한번 예시를 볼게요.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참인 문장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참으로 판별할 수 있으니까 얘는 바로 명제가 됩니다. 그럼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5는 7보다 크다. 이거 어때요? 이건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긴 하지만, 자, 맞다와 틀리다가 분명히 판단되는 문장이죠. 그죠? 이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명제가 됩니다. 근데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사과는 맛있다. 자, 이렇게 분명하게 판별할 수 없는 문장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판단이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명제가 아닙니다. 요거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맞는 문장도 명제지만 이게 틀린 것들도 다 명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제라는 것은 맞다와 틀리다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건이란 문자, 미지수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건 정해지지 않는 숫자를 뜻하죠. 뭐 일반적으로 x 또는 뭐 a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고 이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변하는 문장이나 식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장에 x나 a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넣는 숫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 어떤 특정 상황에서 맞다 혹은 틀리다가 결정되는 식이나 문장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여기 예시해 볼게요. 자, x제곱은 9. 자, 요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예를 들어 x가 1이라면은 거짓이 될 거고 x가 3이라면은 참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어떤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 그리고 혹은 거짓이 이렇게 결정되는 식이죠. 이렇게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다시 말해서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문자에 특정한 숫자를 넣었을 때 참이 되기도 하고 혹은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런 문장이나 식을 말합니다. 그럼 그 밑에 한번 예시를 볼게요. 자, 2x가 6보다 작다. 자, 요렇게 적혀 있는데 자, 요것도 한번 보시면 명제는 아니죠. 왜냐면 x를 1을 집어넣으면 x는 1을 집어넣으면 2는 6보다 작다가 되니까 참이 되겠죠. 그죠? 이번에 x가 3 집어넣으면 6은 6보다 작다. 이거 틀린 말이죠. 그죠? 이렇게 집어넣는 문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뒤바뀌는 이런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자, 그럼 한번 3번 이어서 볼게요. 조건 P에 진리집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진리집합이란 건 뭐냐면 자,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중에서 조건 P를 참이 되게 하는 모든 값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좀 쉽게 생각하면 어떤 방정식이 있다면 방정식을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값을 우리가 해라고 불렀었죠. 이 마찬가지로 조건 P를 참이 되게 하는 문자들의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참이 되게 하는 것들만 모아보시면 돼요. 예시를 보시면 우리 밑에 예시 2개 있었죠. 한번 진리집합을 한번 구해봅시다. x제곱은 9. 자, 요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실수 전체의 집합을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나옵니다. 별 언급이 없으면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이 진리집합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얘를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을 모아놓으면 되겠죠. 자, x제곱은 9에 해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요 두 개가 바로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값들, 그 문자의 값들을 우리가 모아놓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진리집합이 된다. 그럼 이 밑에 것도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x는 6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자, 얘의 진리집합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진리집합 어떻게 되냐? 얘를 만족시키는 이 문자 미지수들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양변에 2를 나눠주게 되면은, 자, x는 3보다 작다라는 값들만 모아놓으면 그게 바로 진리집합이 되겠죠? 자,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 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조건 제시법으로 쓴다. 그래서 요렇게 인, 실수, 자, 요렇게 표현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당구장 표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명제와 조건은 소문자 PQ로 나타내고 그 조건에 대한, 조건 PQ에 대한 진리집합은 우리가 대문자 PQ로 나타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 정해진 건 아니고 이렇게 많이 나타내니까 참고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봤듯이 요 x제곱은 9라는 우리가 조건을 P라고 하면은 이렇게 x제곱은 9라고 할 것이고, 요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은 이렇게 대문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뭐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3,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Q라고 표현하면은 여기 소문자 Q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바로 조건을 뜻하는 문장이 되겠고, 그럼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은 이렇게 대문자 Q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 진리집합 Q는 아까 했듯이 x바, x는 3보다 작은 실수,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 맨 마지막 예시 하나 보고 문제 풀 건데, 자, 요거 별표 한번 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많이들 실수하는 건데 잘 보시면, 자, x-1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자, 요렇게 곱셈 공식, 어떤 공식이라는 거는 대부분 우리가 항등식이죠. 그죠? 우리 착각을 하는 게,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애들이 문자가 있으면 그냥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얘 같은 경우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기 때문에 x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참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는 것, 그건 우리가 명제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명제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문자가 있다고 무조건 조건이 아니라, 잘 보시면 항등식 같은 거는 우리가 항상 참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그렇지, 명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4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데, 자, 우리 여기서 명제라는 것은 참, 그리고 거짓이 분명하게 판단이 되는 것들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7은 2의 배수이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치, 틀린 말이지. 틀린 말이다. 다시 말해서 거짓이다 라고 판단이 됐으니까 얘는 명제가 맞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자, 요거 맞는 말이죠. 왜냐면 모든 정사각형은 우리가 직사각형이다. 자, 요 문장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죠. 사각형 단원에서. 그래서 얘는 참인 문장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참 또는 거짓이 분명히 판단이 됐죠. 이렇게 분명히 결정되는 건 우리가 명제라고 배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이거 틀린 말이죠.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거짓인 문장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명제가 됩니다. 자, 4번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요거는 보면은 항등식은 아니죠. 항등식은 아니고 요 x의 값에 따라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x가 1이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돼서 얘는 0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되기도 하고, 자, x는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식이 성립하게 되니까 얘는 참이 되죠. 이와 같이 문자의 값에 따라서 거짓 혹은 참이 이렇게 결정되는 이런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그렇지, 얘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다. 얘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참이 되니까 이렇게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건 뭐라고 한다? 명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4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이번에는 명제가 아니라 이 조건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조건이라는 것은 문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을 뜻했죠. 다시 말해서 문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 문장이나 식만 찾아주면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2 곱하기 3은 6. 요거는 맞는 등식이죠. 그죠? 이렇게 참과 거짓이 판단이 됐으니까 얘는 명제가 되겠죠. 자, 2번 보시면 3 플러스 8은 9가 아니죠. 얘는 거짓인 식이 됩니다. 거짓인 식이라고 판단이 됐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명제가 될 것이고, 3번 보시면 문자가 있으니까 얘는 조건이다. 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얘 보시면은 좌변과 우변이 정확히 똑같은 얘는 항등식이죠. 항등식은 항상 참인식을 뜻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명제가 될 겁니다. 자, 4번 보시면 절대값 x는 0보다 크다. 자, 얘는 거짓인 문장이 되겠죠. 요거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값 0은 0이잖아요. 그죠? 0이 되기도 하니까 얘는 같거나 크다라고 해야지 참이 되는데, 일단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짚고 넘어가고요. 거짓인 문장이나 식이 됐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명제가 될 겁니다. 그럼 답은 5번이 될 건데, 보시면은 x제곱은 9다. 자, 요거 보시면 x는 1일 때 1은 9가 아니죠. 이렇게 거짓이 되기도 하고,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9는 9. 자, 요렇게 참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거짓이 되기도 하고 참이 되기도 하니까 요건 바로 뭐가 된다? 조건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50번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10 이하의 자연수이고, 그때 조건과 진리 집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 진리 집합이라는 거는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것들의 모임을 뜻하죠. 일단 u부터 쓰고 넘어갑시다. 자, u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10까지의 이렇게 집합이 되겠죠. 자, 1번 보시면 자, p 조건이 나와 있는데, 자, x는 홀수이다. 홀수가 되게 하는 x값들은 여기서 1, 3, 5, 7, 9 모아놓으면 되겠죠. 이게 진리집합이 되는데 지금 2, 4, 6, 8, 1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죠. 그죠? 그럼 얘는 거짓이고, 진리집합을 올바르게 쓰면은 얘는 1, 3, 5, 7, 9. 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1, 3, 5, 7, 9가 돼야지 요 문장이 참이 되니까요. 그죠? 자, 2번 보시면, 자, Q는 이렇게 나와 있는 방정식이고, 그때 Q의 집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조건 Q를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인데, 자, 요거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4는 0이 되니까, x는 2 또는 x는 4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요 식을 참이 되게 하는 거는, x는 2와 4인데, 둘 다 전체 집합에 2하고 4가 있죠. 근데 지금 진리집합에 2만 속해 있으니까 얘도 거짓이 될 겁니다. 얘도 올바르게 고쳐 쓰면은 Q는 2하고 4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지 이 조건 Q의 진리집합이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자, 조건 R은 X는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참이 되게 하려면 5보다 작은 그 집합들을 모으면 되니까 5보다 작은 거는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집합 보시면 5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빼줘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야지만 참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자, x는 12와 24의 공약수이다 라고 나오는데, 자, 12와 24의 공약수는 12의 약수죠. 그럼 12의 약수를 우리가 모두 구하면은 1, 2, 3, 4, 6, 12가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 있는데 지금 12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진리집합에 전체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보기가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진리집합이라는 거는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찬가지를 빼주고 또 마찬가지로 빠진 숫자가 있죠. 그래서 4라는 숫자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쓰면은 진리집합 S는 1, 2, 3, 4, 6 이렇게 나타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전체 집합이 뭐 2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12까지 더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답은 5번이 될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t, 조건 t를 보시면 요거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는데 요건 우리가 풀 수 있듯이 x는 10이라고 x는 12가 이 방정식의 해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얘 보시면 11과 12는 전체 집합의 원소가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이 전체 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얘를 참으로 만들게 하는 원소가 없으니까 진리집합은 공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51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다음은 편지 내용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보시면 밑줄 친 문장 중에서 자, 우리가 명제인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우리 명제라는 것은 우리가 참, 거짓이 판단이 분명하게 되는 걸 뜻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제주도는 섬이랍니다. 제주도는 섬이 맞나요? 그쵸? 섬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육지를 뜻하는데 마찬가지로 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이라고 인정이 되는 문장이니까 얘는 명제가 됩니다. 자, 니은 보시면 한라산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이랍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면 한국에 뭐 백두산도 있고 뭐 저기 인도에 보시면은 뭐 시베리아 산맥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되겠죠. 거짓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문장이잖아요.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명제가 됩니다. 디귿, 한라산에는 예쁜 꽃들이 많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예쁜 꽃이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객관성이 떨어지니까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히 판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아니고요. 자, 리을 보시면 오늘 날씨는 참 좋다. 어떤 애는 뭐 비가 올 때 좋아할 것이고 어떤 애들은 뭐 흐린 걸 좋아하고 이렇게 사람마다 또 다르죠. 이 좋다라는 기준 또한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명제가 안 되는 거죠. 명제인 것은 기역, 니은이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문제 52번 보겠습니다. 자, 자연수 A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게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그때의 A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자, 요 문제는 우리가 진리집합이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겠죠. 진리집합. 그죠? 보시면은, 자,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양수인 X들을 다 집어넣었을 때 뭘 만족시켜야 되냐면, X-A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라는 식을 항상 만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요걸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X는 A-4보다 크다라는 식이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얘를 항상 만족시켜야 되니까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형태이어야 될 겁니다. 얘가 얘를 만족시키니까. 그럼 다시 말해서 A-4라는 값은 0보다 작아야지 정확히 쏙 들어오겠죠. 왜냐면 얘를 수직선을 그려보면은 자, 0보다 크다라는 집합이 여기 지금 X 값들인데 얘가 항상 만족시켜야 됩니다. 뭐를? 얘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다시 말해서 A-4보다 이렇게 커야 되니까 요 값은 0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얘가 얘보다 왼쪽에 위치해 있어야지 이 오른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얘보다 크다라는 명제가 성립하게 될 거니까요. 그죠? 조건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요 식을 풀어주면 A는 4보다 같거나 작다가 되고요. 그럼 이 4보다 같거나 작은 자연수를 뭐라고 했으니까 진리집합은 1, 2, 3, 4가 돼서 몇 개냐면 4개가 됩니다.